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겨울에 문턱에 서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0년간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전직 간호사가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의 시설 좋은 특실에서 매일같이 학대를 당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전직 간호사의 경험을 가진 딸은 3개월간의 완벽한 증거 수집으로 충격적인 실체를 밝혀내고 마침내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사연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 김순자입니다. 30년간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1980년 신규 간호사로 시작해 대학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내과병동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15년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환자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밤새 뛰어다녔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퇴직 전 마지막 10년은 노인병동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배운 노인 간호 지식이 이제 제 어머니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문 간호사였던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92세인 제 어머니는 2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시는 정도였어요. 가스불을 끄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드시려 하는 정도였죠. 평생 꼼꼼하고 깔끔하셨던 어머니셨는데 점점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어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집을 나가려 하시고 가끔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실 때도 있었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는 어머니의 눈빛을 마주할 때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간호사였지만 24시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어디론가 사라지실까 걱정되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었죠. 매일 밤 2~3시간씩 깨어 계시는 어머니를 지키느라 저도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가 짐이 된다며 스스로를 책망하실 때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제가 아무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려도 그 우울한 표정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주변의 권유로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버텼죠.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10곳이 넘는 병원을 방문했어요. 어떤 곳은 너무 비싸서 어떤 곳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포기했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 환자들이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는 곳도 많았죠.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요양병원을 추천했습니다. 친구의 시어머니도 그곳에서 2년째 지내고 계시다고 했죠. 지역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이라는 말에 다음날 바로 방문했습니다. 첫인상은 무척 좋았습니다. 3년 전에 지어진 새 건물의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믿음을 주었죠. 로비의 화분들은 늘 싱싱했고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간호사들의 미소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원장실에서 들은 설명도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저희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CCTV도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간호사 출신이신 만큼 더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되긴 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머니는 요양병원의 7층 특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같이 면회를 갔는데 어머니는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고 식사도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매일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며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특별식이나 간식도 자주 제공된다고 했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면회를 갔지만 어머니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그러시나 했습니다. 하지만 팔과 다리에 자주 보이는 멍자국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죠. 더구나 밤에는 항상 침대에 묶여 계셨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낮에도 종종 묶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은 붉게 부어 있었고 때로는 피부가 벗겨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식사 시간에 맞춰 방문했는데 밥을 거의 드시지 못하고 계셨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늘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원래 식사를 거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집에 계실 때는 밥맛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꼭 세 끼를 챙겨 드셨거든요.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 늘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다들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30년간의 간호사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근무 패턴을 관찰했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보호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멍이 든 자국, 식사를 잘 못하는 문제, 밤에 묶여있는 문제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한 상태였어요. 어느 날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간호사들은 또 저러신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들며 끈질기게 요구했죠. 보호자의 알 권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본 영상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면 어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침대에 강제로 묶여 있었고 식사 시간에는 약을 과다 투여해 환자들을 재웠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환자는 식사를 거르게 했고 때로는 폭언과 함께 거친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야간 근무 시간대였습니다. 단 2명의 간호조무사가 4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했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간호사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보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분명 조직적인 관리 체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간호사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CCTV 영상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영상을 보며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어요. 다른 보호자들과도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지만 점차 늘어나 20명이 넘는 보호자들이 모였죠. 각자가 경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사진과 동영상도 수집했습니다. 한 보호자는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두어 간호사들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직원들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은 말을 꺼리셨지만 한 전직 간호사가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셨어요. 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며 서면 증언도 해주셨습니다. 약물 투여 기록부터 보험금 청구 내역까지 상세한 자료들을 건네받았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현직 간호사 김미영 씨였어요. 그녀는 6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 진정제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원장님 지시로 조용히 지내게 하기 위해서죠. 식사도 제대로 못 드시는데 이러다 큰일 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투약 기록과 CCTV 영상이 모두 일치했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환자별 증상 변화, 약물 투여 기록,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 직원들의 증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문서화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침대에 묶여 계셨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꼭 어머니를 구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동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언론사 3곳에도 제보했죠. 수집한 증거들은 USB에 담아 전달했고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문서로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날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원장실부터 간호사실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컴퓨터와 서류들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원장은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자들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준수했을 뿐입니다. 원장의 말과 달리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약물 투여는 기본이었고 보험금 허위 청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의 통장까지 관리하며 부당하게 금액을 인출한 정황도 발견되었죠.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충격적인 학대 실태, 보호자의 용기 있는 제보로 밝혀진 의료계의 어두운 면, 돈이 되는 치매 환자들, 요양병원의 민낯 등 연일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 병원장과 가해 간호사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0년 동안의 불법 행위가 모두 밝혀졌고 비슷한 수법으로 운영되는 다른 요양병원들의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원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가해 간호사들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에서는 요양병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전국의 요양병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보호자의 영상정보 접근권 강화, 학대 신고 시스템 구축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한 요양병원은 CCTV를 고의로 조작했다가 적발되었고 또 다른 곳은 환자들의 약을 빼돌려 암시장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제 집에서 지내십니다.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웃음을 보면 모든 게 값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요양병원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도 안 되는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합니다. 새로 발견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이제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은 다른 보호자들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용기를 내는 분들이 늘어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님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의 학대 정황이었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존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죠. 어머니는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말을 걸며 물을 주십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시지만 식물을 돌보실 때만큼은 또렷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가족들의 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요양병원 선택부터 간병인 고용까지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립니다. 특히 강조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우리 모임은 이제 정부 정책 자문단으로도 활동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요양병원 평가 기준에도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이라는 말씀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는 함께 힘을 모아주는 동료들이 있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누군가의 첫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앞으로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단풍이 물든 공원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요양병원은 보호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또 다른 병원은 24시간 실시간 CCTV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저와 함께 이 문제를 고발했던 간호사 김미영 씨였어요. 그녀는 이제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되어 예비 간호사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마다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의료인의 윤리에 대해 강의한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용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시고 주변 이웃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가끔 혼란스러워 하실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시진 않아요. 전문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고 더 많은 보호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고발을 넘어 더 나은 노인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이런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현재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